핵발전소와 관련된 사람들, 핵발전소와 관련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왜곡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강 핵발전소 이름이 옛날에 원강 원자 핵발전소를 하다가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합치다. 아주 뭐 이름을 복잡하게 붙입니다. 부산에 가면 보리 핵발전소가 있는데 보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있고 갑자기 신고리가 신고리 1호기, 2호기 올 연말에 완공될 3호기, 4호기 거기에서 새로 지을 5호기, 6호기 그러면은 고리 핵발전소와 신고리 핵발전소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발전을 하는데 차이가 있든지 건설의 차이가 있든지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리 핵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에서 5, 6, 7, 8이 넘어가게 되면 핵발전소가 왜 이렇게 안 나오실 거 아닙니까? 이 이상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신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기, 2호기 그 다음에 거기에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핵발전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핵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단청 자체가 지질 활성화 자체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폐기물, 저중이 폐기물 방패장이 들어오는데 방패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라든지 정부는 갖다고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앞서 수백 톤 지하수가 타고 들어오는데 시멘트로 지은 그 지하 폐기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수원 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하수가 투입될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갖다 뒀다고 합니다. 왜? 지하수가 투입되더라도 서서히 해서 바닷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을 하다 보면 이 하느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끝심이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을을 안 가고 이상하게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 바닥에서 한참을 앉았다가 땅도 만져보고 그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나가는 어르신께서 뭐 하시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군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하니까 거기가 이치호 어르신이 분신한 곳이다. 2012년 1월 16일 날 어르신이 마을 해방에서 기름을 붓고 끝까지 걸어오셔가지고 자기 몸에 불을 뒀습니다. 물론 그날 한전 용병 직원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한바탕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흰 자국 있잖아요. 제가 그 흰 자국이 계속 쓰다듬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동네 어르신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어르신께서 흰 고무신을 신고 있습니다. 그 불을 놨으니까 마지막에 그 고무신이 녹은 잖아요. 어르신들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 포크레인 안에 들어가지고 줄을 긋고 싸우는데 경찰들이 그때도 카타가를 들고 그 줄을 끊습니다. 그 카타가를 누가 주느냐면 한전직원이 한전직원이 건네주는 것을 경찰이 잡아서 싸웁니다. 아무리 한개도 소용이 없어요. 그 좁은 포크레인 안에서 사람 3분, 4분이 묶여 있는데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경찰이 카타카를 들게 됩니다. 꼭 몇 분간 말하고 하는데 장동 입구에서 제가 도착이 한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127번 현장에 어르신 7명, 8명분이 계시는데 불도 못 드시고 소변도 못 본다. 한전놈들이 오줌도 못 묵는다. 그 한전놈들 앞에서 그냥 그대로 소변을 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5월 22일날 쭉 올라가니까 지금 127번 오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포크레인 하나 떼어 있어요. 있는데 태양이
오후 1시 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30분 넘었는데 태양이 비추는 거기에 폭풍의 불을 주는데 거기에 어르신 7군데를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사고 바로 그 한전과 경찰에 있는 데 가가지고 너는 니놈들이 인간이냐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110수면 현장에 아마 감독인 것 같은데 핸드마이크를 들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뭘 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할미 한 분이 계시면 20명, 30명이 할미를 빙글을 쌓습니다. 빙글을 쌓는데 저걸 뭘 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할미 한 분 한 분을 도착해서 끄집어내서 현장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할매들이 막 뭘 던지는데 나중에 그게 인본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잃을 수 없는 날이 2013년 5월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27번 현장입니다. 그런데 126번이 제가 그때는 이 친구들이 왜 126번을 그렇게 빨리 지으려고 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126번을 짓고 난 뒤에 알았어요. 126번을 지으니까 127번 현장에서 126번이 올라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 심리적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127번에 덕촌한 애가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립된 소녀탑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할매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졌다고 막 우시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녀님들이 수도원 안에서 좀 안주하시고 기도하시고 거룩하게만 사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수도원 밖에서 현장 속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수녀님들이 그렇게 동참을 잘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 어떤 수녀님은 골질되고 뼈가 부러지고 아주 두근이 꽂혀지고 속옷이 드러나고 그런 모멸을 겪고 그러면서도 경찰이나 이 한재매들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일련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할매들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매들이 돈 때문에 살라고 해요. 한 푼 돈을 더 받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집단 이주라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매들은 평생을 땅을 갈고 살았기 때문에 또 덕촌 할매 같은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선산도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할매들은 소작을 합니다. 소작을 해서 입을 것, 먹을 것 아껴서 그 돈으로 땅을 사죠. 돌산을 삽니다. 이 할매들이 그 소작을 통해서 땅을 샀는데 그 당시에 돌산이 값이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평생에 자기 땅 앞에 어떤 사람들이 돌산을 사는데 돌산이라면 땅이 땅수로 평수로 따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 하나를 삽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돌산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도 홈이 하나 손 가지고 그 땅을 개발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즐겁습니다. 거기에다가 밤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5년이 지나니까 밤나무를 심으면 어디 지나면 밤이 맺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맺혀서 그걸 팔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키우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만든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전원개발 촉진법을 해가지고 송년탑에 들어쓴다고 하면서 공고를 치고 나면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날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게 유신 말기에 지어진 제정된 전원개발 촉진법. 여러분들이 할매들 손을 보면 전부 시커멓습니다. 손톱이 턱이 들어가 시커멓고 끝인데 전부 그 땅을 갈아줬대요.
그런 할매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 가지고 싸우냐면 생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할매들은 땅이 주는 생명력, 모습에 생태적 감수성이 없었으면 할매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이 사람 몇 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청도 삼팽리 할매들이 싸우시는데 그 삼팽리 할매들이 싸우는 그 위에 제 마지막 송문탑이 있었습니다. 주를링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이 논을 지나야 돼요. 이 할매 논을 지나야 되는데 이놈들이 한전놈들이 경찰이 논을 막 밟고 지나가잖아요. 뭐가 심어져 있는데 밟고 지나가는데 할매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니네들을 시집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시집 보내서 니네들이 이런 고초를 겪는구나 하면서 땅을 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냐면 시집을 보냈는데 내가 시집을 안 보낼 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판이 있잖아요. 모신께서 모판이 있잖아요. 그 모판에서 모를 떼가지고 땅에 심는 걸 시집 보낸다. 전기가 눈물을 타고 그런다. 그런데 이 전기 이내에는 뭐가 있느냐? 핵발전소가 있다.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10년을 싸우면서 핵발전소 뒤에는 송전탑 뒤에는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일당 어르신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밀양은 지금 산산조각으로 왔습니다. 밀양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산조각 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한전놈들이 돈을 기회해서 찢어놓은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청도 삼팽리 돈봉부사가 하지 않습니까? 청도 경찰서장이 이제 정경택이 1년밖에 안 남겨놨는데 마지막을 자기 고향에서 끝내라고 밀당하고 청도로 보냈는데 추석 때 돈봉투 돌려가지고 그냥 끝나고 자기 시기 끝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전에서 나옵니다. 보라마을 같은 경우는 이치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102번이 이치우 형제들 논에 탔습니다. 논에. 그런데 그 마을이 100%가 찬성을 들어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이장님이 하루아침에 쿠데타에서 쫓겨나.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우리가 반대한 희망버섯 사람들을 마을간에 채우고 우리는 찬성하는데 너는 왜 반대하고 해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쫓아내요. 제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종숙 이장님께서 눈물을 글썽글썽 말도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그때 도달되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말씀 끝이 좀 이상해요. 녹음을 했는데 집에 와서 몇 번을 들어보니까 이 양반 속장을 찍었구나.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이 양반으로 부담 마음 다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는 우리 말에 안 올 거지. 그리고 저는 못 들었지만 녹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아들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끝까지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도장을 찍어서 100%한테 무참하게 쫓겨나면서 우리가 느낀 걸 보여줘.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저는 이 1년 10년의 투쟁을 1년 한 반 정도 기록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결코 치지 않았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지금도 가면은 할매들은 우리가 졌나 하는 물어보고 115번 현장에서 어떤 할매가 우리 시트 수녀님 품에 안겨서 웁니다. 그때 그 할매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우신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겨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이기는 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우신. 얼마나 서러웠어요. 할매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뭐라고? 왜 미안하겠습니까? 이 현장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국민 선생님은 손뜨개질, 한땀 손뜨개질을 해서 무엇을 목도리도 만들고, 이 만들어서 11월 말 운동장에 내놓으려고 치려고 이 한면을 보세요. 손수건, 목도리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하면서 이분들의 열정, 끝내지지 않는 그 마음, 다시 일어서는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후쿠시마에도 핵발전소 터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못하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희생되신 분들이 노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이중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기 타고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핵발전소는 한국을, 한반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어느 곳에서 한계를 틀리더라도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가 지금 1차 연장하고 1차 연장하는데 10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2017년 되면 끝나는데 2차 연장을 할 거예요. 정부는 이 고리 핵발전소가 2023년도에도 고리 핵발전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진력 수급도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월성 1호기도 막고 고리도 막고 그 영광도 막으려면 시민들이 모여야 돼요. 시민들이 모이지 않으면 막을 수 없어요. 대만에 5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막잖아요. 부산에 만약 그 집회를 하면 1000명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진섭 씨하고 이길도 후자가 갑상선, 또 아들은 그 누구죠? 알장애, 그 전국을 돌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받지 못했던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에게 1,500만 원 배상이라고, 이자를 배상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한 판결입니다. 이제는 보물 튀듯이 소송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그 장안읍, 고리가 장안읍입니다. 기장군 장안읍인데 장안읍 주민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한수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 3척 투표를 무효화시키려고 정부가 지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무효화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불과 몇 명 모이지 않으면 정부나 한수원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밀양에 다녀오셨듯이 애기들 손잡고 와주셨듯이 또 기도하러 오셨듯이 와주셔야 됩니다.